안녕하세요. 결혼 6년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학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던데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요. 우선 딱 잘라 거절하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빡쳐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저희가 결혼할 당시 시댁에선 절대 저희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며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아들과 살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혼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에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친정에서도 저한테 도리를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제가 처음 결혼할 당시 시댁에는 집 한 채와 상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를 하면서 상가가 신우 명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신우가 결혼을 못할 줄 알고 본인들이 죽으면 먹고 살라고 처음부터 신우 명의로 사준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가가 신우이의 명의여도 시어머니 살아생전에 월세는 본인이 받으실 거라 저희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고 집 한 채 있는 건 본인이 죽을 때 저희에게 주기로 신우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짜증은 났었지만 본인들 돈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 생각했고 죽을 때까지 손 벌리지 않는다 하시니 그냥 넘어갔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상가 매입 시 받았던 대출금을 시아버지께서 일하시면서 월세 받은 돈과 함께 보태 갚고 계셨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상가 대출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신 상태가 아니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금을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계신 집을 팔아 남은 대출금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얼마 전에 들어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그렇게 집을 팔고 나니 집값이 비싸서 다시 집을 못 사신다는 거였습니다. 거기다 요즘엔 전세도 잘 없는 상태라 월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런 일들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싶었는데 장황한 설명 끝에 알겠더군요. 결론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다는 거였죠. 매달 들어가는 월세 돈이 아깝다. 혼자 살기도 무섭다.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지 못하셨는지 계속 설명하시려는 시어머니께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월세 얻으시고 상가 월세 받으시는 걸로 집 월세를 내시든 돈에 맞춰 집을 얻으시든 하세요. 하고 말 그대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혼자는 죽어도 못 산다. 늙어서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하며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는 어머님 따님한테 주셨잖아요. 정 혼자 못 사실 것 같으면 따님하고 사시면 되겠네요. 하고 말씀드렸죠.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딸이랑 살겠냐. 사위 눈치 보인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참 기가 찼습니다. 상가까지 받은 딸의 남편 눈치는 보시는 분이 어찌 며느리 눈치는 안 보시는지. 무튼 그런 말씀을 하시며 집 팔고 남은 돈으로 지방의 저렴한 곳에 다시 집을 사서 월세 주려고 계획 중이다. 집과 상가 월세를 차곡차곡 모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본인이 죽고 나면 신우네와 저희 집이 반반 나누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본인 딸이 저희 집에 다 주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그런 말하는 딸 믿으세요. 전 그 말 안 믿어요. 돈 준 자식한테 모시라고 하든 다시 뺏어오시든 남은 돈으로 실버타운을 가시든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든 전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말을 듣고 한참 저를 노려보시더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어찌 그리 돈독이 올랐냐. 진짜 표독하다. 하고 악담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같이 살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딱 잘라 말씀드리고 정말 궁금한 마음에 도대체 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니라 본인 아들이랑 살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아들 내어드릴 테니 둘이 사시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끝내고 난 후 며칠 동안 혹시라도 친정 부모님께서 아시면 속상하실까봐 말씀 못 드리고 속으로 삭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에 전화를 하셔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는 통에 친정에서 다 알게 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실망스러운 건 저희 친정이었네요. 사실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 아시게 되면 속상해하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며 같이 화를 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도리는 하라고 하시네요. 유산 한 푼 없으면 부모가 아니냐면서 말이죠. 사실 저도 처음부터 시가에 돈이 없었다면 시부모님 부양을 염두에 두고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절대 손 안 벌린다며 결혼 자금, 육아, 아파트 매입 등 그 어떤 지원도 해준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면서 여태껏 딸에게는 상가도 해주시고 육아도 도맡아 해주셨는데 그 정도면 딸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딸 집에 퍼다주고서는 사위 눈치가 보이신다니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뭐 하냐고요? 제 뒤에 숨어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한 소리도 못하고 말 그대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구경 중이에요. 남편이 이 모양이니 이 사단이 난 거겠죠. 평소 제가 성격이 세고 앞뒤 안 가리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남편이 차분하게 제 의견을 잘 들어줘서 좋았었는데 이런 순간에는 정말 하나도 쓸모가 없네요. 우선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도 다 놓고 집 팔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집이 제 회사에서 대출받고 친정 도움받아 제가 산 제 명의의 집이거든요. 남편에겐 절대 같이 못 산다고 못박아 얘기를 했는데 화나고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추가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잠시 실망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난 후 다 풀어졌네요.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셔서 내가 아들을 두고 딸에게 재산을 다 주겠냐. 며느리가 오해를 해서 그런 거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친정은 온다는 부모를 어찌 말리냐 하는 거였고 거기다 이혼할 게 아니라면 시어머니를 그리 대했을 때 남편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당시 제가 재산도 다 필요 없고 받아주지 않겠다 하고 말했더니 입찬 소리 하지 말고 준다는 건 받아라. 왜 굳이 안 받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한 얘기와 제 얘기가 다르다고 하시는 겁니다. 집을 판 것도 아들네와 재산을 합쳐서 큰 집을 사거나 집 사서 월세 내놓으려고 했다. 그리고 집과 상가 월세 받는 걸로 생활비를 보태면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부담 없이 살림과 아이 뒷바라지에 신경 쓸 거 아니냐. 그럼 부모의 큰 뜻을 모르고 무턱대고 싫다고만 한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상가 빚 갚아줘서 집 살 돈이 없는 거다. 우리 집에는 돈 주면 버릴까봐 죽고 나서나 준다고 했다. 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평소 돈돈하는 것도 있고 입 바른 말도 잘하니 그런 줄로만 아셨지 차별받는 줄 모르셨다며 감히 어디서 이간질을 하냐 하며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무튼 사정을 다 들으신 친정 아빠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학가 관련해서 제대로 정리 안 하면 내 딸 다시 데려오겠다. 시부모 일에 내 딸만 나쁜 년 만들어 놓고 너는 속이 편하냐 하고 한 소리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이요. 솔직히 아들 몫은 있겠지. 아들이고 제사 지내고 있으니 뭐라도 주시겠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결혼 후 뼈 빠지게 일해도 그 돈 다 못 벌었거든요. 입 밖으론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나니 진짜 우리 몫인데 내가 초쳤나? 전 재산을 가지려는 신우의 빅픽처이진 않았을까? 내가 그 깨에 넘어간 건 아닐까?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나 미련이 남지만 처음부터 제 몫이 아니라고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시어머니가 정신이 나가셨네요. 신우도 여우고 남편이 이 글의 등장인물 중 제일 멍청이인 듯 합니다. 그냥 이혼이나 하세요. 저 남자 뭘 믿고 계속 살게요. 그리고 사돈에게 합가 안 해준다고 울고불고 전화해서 거짓말하는 게 정상인이 할 짓 같아요. 두 번째 댓글. 아니 시어머니 간도 크시네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아들이라고 같이 살고 싶다고요? 신랑은 구경만 한댔죠. 그냥 신우 말고 신우 남편한테 바로 전화하셔서 상황 설명하고 어머님 모셔가라고 하세요. 상가 받은 사람이 모셔야 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우리 집에 어머님 모시는 순간 난 이혼한다고 신우 남편한테 다 얘기해요. 신우한테 얘기한들 해결 안 납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까지 나서서 남편한테 말씀하셨다 하니 그 얘기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답 나왔죠. 세 번째 댓글. 저 시어머니는 돈 있어도 쓰는 애한테는 절대 돈 안 줘요. 그리고 수중에 돈 없어요. 이미 딸한테 다 털리고 푼돈 몇 푼 지고 있을 겁니다. 저 시어머니가 돈 있으면 벌써 신우가 채 갔을 거예요. 이제 털어먹을 거 다 털어먹고 돈 들어갈 일만 남아서 쓰는 애에 빌붙으려는 겁니다. 돈 있으면 딸과 짝짝꿍 했겠죠. 네 번째 댓글. 그래 답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이 좀 살아서 지원받아 집 한 채 있으니 아들 부부는 살만한 거고 자기 딸은 시집은 갔지만 원래 시집가기 힘들 외모와 스펙이라 사는 걸 보면 영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들네는 친정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으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가진 건 다 딸한테 주고 싶은 겁니다. 명의를 다 딸로 해놨으니 일단 아들 집에 들어가려고 아무 말 잔치를 하는 중인 거고요. 분명 시어머니 죽고 나면 명의 가진 딸이 그 재산 다 갖게 되겠죠. 그냥 그 상가를 팔아서 다시 집을 사건 상가 월세 받아 집 월세를 내고 살건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애초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줄 테니 알아서 살라고 했던 말대로 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댓글. 쓰니 잘하고 있어요. 더 강하게 나가요. 합가하느니 이혼하는 게 낫죠. 재산은 딸 주고 아들더러 모시라고요. 그냥 아들을 돌려드리세요. 원래 재산 받은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겁니다. 집도 쓰니 명의겠다 이혼하고 팔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배우자 동의 없는 합가는 이혼 사유입니다. 위자료 받아내고 이혼하세요. 몇십 년 동안 저런 뻔뻔한 시어머니와 사느니 이혼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애들도 놔두고 나가면 시어머니가 아이들도 키우고 아들 수발도 하면서 잘 살겠네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섯 번째 댓글. 친정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한 시어머니인데 님한테라고 거짓말을 못할까요? 딱 보니 지 뜻대로 하려고 신우가 유산 너네 다 주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믿지 마세요. 저라면 남편 반품하고 혼자 살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